반갑습니다.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들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범죄에 당할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끔 도와드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저나 제 주변 동료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니 못 뻔하지, 대출이나 스팸 문자 그런 걸로 접근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변호사 찾아온 분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수법, 그 첫 번째는 재택 알바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얼마를 벌었다, 두세 시간 일하고 월에 몇백을 번다, 이런 영상들도 엄청 많고, 알바 사이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임에도 건당 몇십, 몇백만 원을 준다는 공고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딱 보기에도 의심스럽지만 뭔지 보기나 하자 하면서 클릭을 하면요,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을 한 사진이 박혀 있어서 1차적으로 사기는 아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려놓으면서 공감과 신뢰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듯한 처량한 집에 살았고요, 매일 라면만 먹고, 그런데 지금은 하면서 스포츠카나 명품 등의 사진을 넣기도 하죠. 이 재택 알바에서 살짝 변형된 것이 고액 알바인데요, 갈수록 더 어린 나이에 더 빨리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돈 벌고 싶은 심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재택 알바 수법은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는 대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이 더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술을 납품하는 주류 업체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류 대금을 전달하기만 된다고 하거나 수금처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받아서 좀 의심스럽다 말을 하면 다른 젊은 친구들도 꿀알바라고 오래오래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심을 풀어주는데요, 현빈이 주연한 꾼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 정말 꿀알바라고 하면 자기 자식이나 지인을 시키지 안면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쉽게 돈 벌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을 가족 사진으로 해놓고 자식을 사고로 떠나 보냈다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니 누군가가 쉽게 돈 버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세 번째, 취업 알선입니다. 재택알바, 고액알바가 젊은 대학생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수법이었다면 이 수법은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타깃으로 하는데요,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느끼는 생물체라는 말이 있듯이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내가 뭔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거의 출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도 아버님 뻘 되시는 분이 의뢰인 분이셨는데 당하셨던 수법이 취업 알선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50, 60대 이상의 중년분들에게 해외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는데요, 먼저 면접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같은 한국인들 위주로 일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행도 하면서 제2의 삶을 시작하라는 듯이 뭔가 공허했던 일상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요, 그 후에 면접이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유인을 하는데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거의 일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급여받을 통장 사본을 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급여를 입금 받으려면 통장이랑 OPT가 필요하다고 받아간 후에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모두 내 눈앞에서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중말로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그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대출까지 받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중간층 역할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인 상황이 돼요. 꼭 해외 취업이 아니더라도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면접 보게 한 뒤에 첫날이니까 늦게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하기 전 의뢰인이 주는 수임료를 받아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수거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 이런 수법에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마지막 네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은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알려진 만큼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수법에 비해서는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순위권에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이 엄청나게 치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했을 때 예전이라면 대출 해드리겠다. 그런데 일단 여기로 얼마를 입금하셔라 라는 식으로 1차원적인 수법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단 저도 정말 대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뒤에 대출을 거절당하여 망연자실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서 혹은 휴대폰 요금이나 카드 연체 기록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신용 등급이 안 돼서 등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래도 정말 절실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 신용이 안 돼도 거래 내역을 좀 채우시면 자기 재량으로 최대한 승인이 나도록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찬물을 맞은 사람에게 마치 수건을 건네는 척 하면서 이때는 보통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프로필 사진은 아이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의 신분이나 조작된 내용으로 자신의 직업을 말하면서 신뢰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쌓으라고 우리가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해서 자신의 직원에게 주거나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돈을 입금시켜서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약 2년 전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한테 여러 지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청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일이 예상보다 되게 늦어졌어요. 저희 프리랜서 분들께 듣기로는 예상일보다 1, 2개월 정도 늦게 들어왔다고 하시던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피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니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류를 보내셔야 한다라거나 긴급지원금 이라면서 긴박감을 조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출 수법을 쓰는 거죠. 그 외에도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수법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수법을 달달 외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애초에 통신사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문자를 걸러주면 되지 않나,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신 기사를 보니 통신사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드디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이 영상이 작게나마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 찾아온 분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보이스피싱 수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카테고리 자체는 뻔해 보이더라도 그 내면의 세부적인 수법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 번의 실수로 귀중한 돈과 시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설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이런 설계에 걸려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민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